이번 주 취향 없는 서점의 책은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소설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한국 소설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고르려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 지금 이 책일까 하는 의문이요.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 작품도 아니고 이미 널리 알려진 작가의 작품도 아닌 작품이라면 왜 지금 이 책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을까 하는 게 저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 지구 끝의 온실도 그렇습니다. 지구 끝의 온실의 김초엽 작가는 2017년 한국과학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력으로 보면 SF 소설을 쓰는 작가인가 싶은데 막상 데뷔작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과 이 책 지구 끝의 온실 모두 제목에서 느껴지는 SF 소설의 기운이 별로 없어서 의아하죠. 지구 끝의 온실은 김초엽 작가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책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가 그동안 읽어왔던 SF 소설과는 결이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에서는 SF 소설이 대중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SF나 판타지 소설 같은 장르 소설이 주류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김영하 작가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류 작가가 SF 소재의 작품, 작별 인사를 내놓은 것처럼 장르 소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르 소설이 주류에 편입됐다거나 더 인기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요즘의 독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어떤 장르의 소재든 상관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때문인지 지구 끝의 온실은 잘 맞는 퍼즐처럼 빈 곳이 하나 없는 스토리에 몰두하는 소설은 아닙니다. 그럴 법하다라는 스토리이긴 해도 왜 혹은 그래서 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인색한 작품이거든요. 작품 속에 더 들어가기 전에 지구 끝의 온실에 대해 미리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구 끝의 온실은 무척 감성적인 SF 소설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감정이 더 넘치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소설은 나의 취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지구 끝의 온실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나는 SF 소설은 별로였는데 지구 끝의 온실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 더 맞는 소설일 수 있습니다. 지구 끝의 온실은 대다수의 인류를 지구에서 소멸시켜버린 거대한 사건, 더스트4를 중심으로 2개의 시간을 오가며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내성이 없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죽이는 독성을 가진 먼지 더스트. 더스트를 없애거나 극복할 방법이 없었기에 세계 각지에서 더스트를 피하기 위한 돔시티가 건설되지만 더스트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돔시티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돔시티 밖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물론 더스트의 공격을 받은 생물은 인간만이 아니었어서 필연적으로 물자 부족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었기에 돔시티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구 끝의 온실은 돔시티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더스트의 내성을 가진 덕에 살아남아서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자매 나오미와 아마라의 시간과
더스트가 종식되고 난 후 생존자의 후손인 한국인 아영의 시간을 번갈아 오가는데요. 13살과 16살에 불과했던 나오미와 아마라는 살아남기 위해 소문에 도피쳐 프림 빌리지를 찾아 헤매고, 나오미와 아마라가 할머니가 될 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 더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아영이 프림 빌리지의 진실에 다가간다 라는 것으로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나오미와 아마라가 겪었던 더스트 시대, 그리고 자매들이 의지했던 프림 빌리지에서의 시간, 프림 빌리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영은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으로 인류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를 파헤치는데요. 지구 끝의 온실은 더스트 시대와 더스트 종식 이후의 시대 모두 지금과는 먼 미래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설은 더스트 같은 대재난을 이야기의 중심에 세움으로써 미래는 곧 절망이라는 대부분의 SF 소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더스트가 종식되어서 인류가 여전히 살아남는다는 현재를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그리려는 게 소설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스트로 파괴된 세계나 그럼에도 살아남아 더스트 시대를 역사로 만든 인류, 더스트 발생의 이유나 프림 빌리지의 존재 같은 것들도 모두 지구 끝의 온실에서는 중요하면서도 또 중요하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저는 나오미나 아마라, 아영 등의 등장인물들이 꼭 지구 끝의 온실이 만들어낸 배경 안에 있어야만 제자리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경과 인물들을 갈라 놓아도 인물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엮여서 이야기를 만들겠구나 싶게 배경보다는 인물들의 관계가 더 중요한 소설인 것 같아서요. 배경과 인물들이 아주 밀접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SF 소설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소설 그 자체에서라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관계와 감정에 더 몰입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구 끝의 온실이 바로 요즘의 SF 소설인가 싶었던 건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실현 가능할 것 같고 일어날 수 있음직한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세계나 인류가 자초한 또 하나의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것 말고 시간과 배경에 상관없이 관계를 만들고 감정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가장 넓은 자리를 내어주는 소설. 누군가에게는 너무 감성적인 SF 소설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성의 옷을 입으면서 더 가까워진 소설일 수 있는 거죠. 지구 끝의 온실은 전형적인 SF 소설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의 첫 번째 SF 소설이 될 수도 있는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향 없는 서점이었습니다.